자, 첫 번째 강연자를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강연하실 분은 일부 주제죠. 시장을 알면 입주 전략이 보인다. 위기의 대구 내지 마련의 타이밍을 잡는 법을 알려주실 현 대구시 주거정책 심의위원이시고 대구 한의대 겸임 교수이시면서 대구 경북 부동산 분석학회 상임 이사이신 송은배 일사후 대표님을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금방 소개받은 송은배입니다. 하여튼 부동산 경기가 좋아도 부동산은 늘 관심이 뜨겁고 부동산은 어려워도 늘 관심받고 주목받는 분야입니다. 하여튼 우리가 부동산 시장 정보 예측을 제대로 해야지만 부동산 투자도 제대로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정보 예측을 참 하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원래 부동산 상황이 좋지가 않죠. 근데 지금 원래 입주하는 아파트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입주하는 아파트 돌아가 볼까요? 2020년도에는 어땠습니까? 당첨됐다고 하면은 주변에서 굉장히 축하한다,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당첨되기가 그야말로 하늘의 별 따기였어요. 당첨되면은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몇 날 며칠을 잠도 못 이룰 정도로 너무 기뻤어요. 그 아파트가 지금 어떻습니까? 예, 집값이 막 떨어지니까 괜히 짜증이 납니다. 예, 집은 그냥 그대로 있는데 우리 집값이 내려갔어요. 그래서 굉장히 우울합니다. 근데 이런 부동산 상황을 우리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현실에서는 그걸 대처하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부동산이 좋았거나 이렇게 또 부동산이 어려워지거나 이게 우리가 하루 이틀 겪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부동산 돈이 한두 푼 합니까? 부동산 돈은 그냥 수억이에요, 수억. 여러분들의 그냥 전 재산이 그냥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사거나 한번 팔거나 하면은 다음 행위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 행위를 하려고 하면은 제대로 된 정보를 알고 해야 한다 이거죠. 자, 볼까요? 자, 대구 부동산 시장 현황. 야, 2023년 대구시 부동산 상황은 지난 3년 동안 7만 세대를 분양했네요. 7만 세대. 와, 분양 많이 했습니다. 원래 입주하는 아파트가 얼마냐? 3만 5천 세대. 역대 최대로 입주를 많이 하고 있답니다. 원래 3만 5천 세대 분양한다 그러니까 작년부터 완전히 막 공포 분위기가 조성돼 가지고 작년에는 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작년부터 거래를 안 합니다. 살 사람들이 안 샀어요. 왜? 입주 물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다음에 미분양이 지금 13,000세대. 와, 미분양도 많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거래를 안 하고 사질 않았던 거죠. 자, 대구의 공급했는 물량을 한번 볼까요? 대구에 공급했는 2013년도, 14년도에 한 2만 세대, 2만 4천 세대 저렇게 한 해 공급하다가 2017년도 되니까 무슨 일입니까? 4,800세대 공급을 했네요. 공급 물량이 너무 적었어요. 적다가 다시 2020년도에 3만 세대를 공급했네요. 3만 세대. 이렇게 공급 물량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많은 아파트 누구 보고 사라고요? 그러면 우리 대구만 이렇게 공급을 많이 했나요? 아니면 전국적으로 많이 했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서울에는 여러분 공급이 맨날 부족하다는 얘기 늘 했잖아요. 서울에는 공급이 부족해서 어떻게 하면 서울엔 공급을 늘려줄까? 재건축을 해야 되고 뭐 등등의 규제 완화를 막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난 정부에서 서울에 재건축을 안 하니까 공급이 부족했어요. 서울에 지난 5년 동안 아파트 공급했는 게 11만 세대를 공급했어요. 지난 5년 동안 11만 세대. 그러면은 부산은 얼마 했느냐? 부산은 8만 4천 세대 공급했어요. 5년 동안. 그런데 우리 대구는 얼마냐? 이야, 서울보다 부산보다 더 많이 했어요. 11만 8천 세대 공급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냐 하면은
서울 인구가 942만 명이고 생산 가능 인구가 685만 명인데 서울에 비하니까 부산은 2.3배 공급했고 대구는 서울과 비교해 보니까 4.4배나 공급을 많이 한 거예요. 단순 물량으로 볼 수가 없는 거죠. 인구라든지 생산 가능 인구하고 비교해 보니까 야, 대구가 많이 했구나, 많이 했네. 이게 통계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울하고 지금 다른 상황인 거예요. 자, 대구는 어디에 분양이 가장 많았을까요? 지난 5년 동안 지역별로 보니까 동구 무슨 일이 있었어요? 동구에 5년 동안 2만 1,000세대를 공급을 했네요. 달서구 18,000세대, 수성구 16,000세대, 중구 15,000, 북구 13,000, 서구도 12,000, 달성구도 10,000세대. 와, 전반적으로 대구가 참 5년 동안 공급 많이 했습니다. 지역별로. 자, 이제 공급 물량. 공급도 많이 했으니까 입주 물량도 당연히 많겠죠. 자, 입주 물량이 2015년도, 16년도 입주 물량이 많았습니다. 입주 물량이 많으니까 저때 우리 대구시 아파트 가격이 한풀 꺾였어요. 아까 전에 제가 최고점에 팔았다 하는 얘기가 저점입니다. 입주 물량이 많을 때는 항상 가격 조정이 옵니다. 가격 조정이 와요. 그러다가 다시 입주 물량이 감소하니까 2019년도, 20년도, 21년도 가격이 상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주 물량하고 이게 아파트 가격하고는 굉장히 연동됩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올해 입주 물량 임대를 제외하고 34,800세대가 원래 입주를 하는 거예요. 입주를 하고 그러면 내년에 또 얼마 입주하느냐? 내년에 21,000세대. 그 다음에 25년도에 한 10,000세대. 야, 그러면 올해 공급하는 거 하고 내년까지 치니까 대구시장이 입주 물량에서 조금 안정되려고 하면은 25년은 돼야지 입주 물량이 조금 안정되고 가격이 회복할 수 있겠네.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입주는 어디가 가장 많을까요? 지금 23년도부터 해서 26년도까지 입주 물량이 72,000세대입니다. 올해 1월달부터 앞으로 입주할 물량이 총 72,000세대인데 동구가 13,000, 수성구가 11,000, 서구가 11,000, 달서구가 10,000세대 입주를 앞두고 있어요. 그러면 올해는 어디가 가장 많을까? 올해는 동구가 8,500세대, 수성구가 7,800세대, 서구가 7,000세대. 오, 동구는 어디가 많으냐? 동구는 신암동에 많이 몰려 있네요. 동대구역 인근으로 해서 신암동 뉴타운이 많이 들어갔죠. 그 일대에 이제 입주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럼 입주하는 아파트가 많다는 얘기는 그 동네 시세가 약세로 전환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수성구는 보니까 뭐 만촌동, 파동, 범어동 아주 골고루 있네요. 범어 내거리에 있는 수성 범어 W가 1340세대인데 이게 올 12월 달에 입주하네요. 예, 눈여겨볼 대목이죠. 그 다음에 서구도 보니까 7000세대가 평리동, 평리 뉴타운 일대에 원래 입주 물량이 많네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 입주하는 아파트의 가격이 하락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주변 시세도 많이 떨어져 있죠. 자, 월별로 원래 3만 임대까지 포함하면은 36,000세대가 좀 넘는데 월별로 보니까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야, 1월달부터 9월달까지는 굉장히 월별 공급 물량이 안정적입니다. 그렇죠? 한 2,000세대 조금씩 다 넘어가네요. 그래서 원래 입주 물량이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굉장히 양호하게 넘어가고 있어요. 잔금 납부도 양호합니다. 근데 10월 달에 입주 물량이 8,000세대가 몰려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여러분들 그 페이지에 없어요. 예, 없어요. 예, 열심히 완전 학국파시네요. 예, 너무 열심히 찾고 계십니다. 10월 달에 입주 물량이 8,000세대. 저 8,000세대라는 얘기면은 4개월치가 한목에 몰려 있는 거죠. 그러면 10월 달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예. 지금 그나마 회복하고 있는데 10월 달에는 저 물량으로 인해서 10월 달에 입주 물량이라는 말은
10월 말에 입주를 시작합니다. 그 입주 물량이 11월 달, 12월 달까지가 입주 지정 기간이 되겠죠.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입주 물량이 원래 많다고 하더라도 월별로 보니까 또 지역별로 나눠보니까 그렇게 큰 영향은 없었습니다만은 10월 달에 입주 물량이 많이 몰려 있기 때문에 10월 달에 조금 눈여겨봐야겠다. 자, 이거 보면은 지금 내가 꼭 사야겠다는 사람은 지금 잠깐 바닥을 찍고 약간 턴했어요. 금매 물건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옛날 금매 물건 찾으면 없어요, 지금은. 그래서 10월 달에 입주 물량을 생각해 보면은 매수자 입장이라면은 한 10월 달까지 한번 기다려 보자. 그러면 또 매도자 입장에서는 뭐냐? 지금 10월 달에 저렇게 많다면은 지금 더 올려 받을 게 아니라 지금 살락할 사람이 있을 때 빨리 팔아야겠다. 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전국의 미분양 아파트, 전국의 미분양 아파트가 지난 20년 동안 평균이 6만 세대 정도 됩니다. 20년 동안.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예전에도 우리가 미분양이 한 5만 세대, 6만 세대가 늘 있었고 20년도하고 21년도에 전국의 미분양이 19,000, 17,000세대로 떨어졌다가 갑자기 지난 연말부터 해서 올해까지 전국의 미분양이 7만 1,000세대로 증가했어요. 그러면 미분양이 있는 게 좋습니까? 없는 게 좋습니까? 없는 게. 미분양이 없는 게 좋아요? 네. 미분양은 사실은 적정한 미분양이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 한번 보십시오. 임대차 3법이 통과되고 나서 미분양이 저렇게 급감을 합니다. 그러면 미분양이 없다는 얘기는 프리미엄을 부를 때 부르는 게 값이 돼요. 그런데 어떤 특정한 아파트에 미분양이 저층이 남아 있어요. 저층이 남아 있으면은 우리가 그저 몇 천만 원은 로얄동, 로얄층 프리미엄을 주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층이 남아 있는데 프리미엄 1억, 프리미엄 2억 주고 살 수 있습니까? 저층 들어가죠. 그래서 이 적정한 미분양은 시장 가격의 안정판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분양이 2020년도에 전국적으로 없어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르는 게 값이 되고 프리미엄도 부르는 게 값. 그러니까 기존 아파트 가격도 쫙 올라갔던 거예요. 그래서 적정한 미분양은 시장에 오히려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적정하지 않은 미분양이죠. 지금 전국의 미분양 가운데 대구가 미분양의 18%를 차지하고 있어요. 경북이 미분양이 12%입니다. 그러니까 대구, 경북이 전국 미분양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지역별로 편중되어 있는 게 문제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 대구에는 지금 13,000세대의 미분양이 있는데 지역별로는 어디가 많으냐? 남구가 한 3,000세대 됩니다. 미분양이. 그 다음에 수성구도 미분양이 많아요. 아니 수성구는 서울의 강남택이라 하는데 왜 대구 수성구에 미분양이 이렇게 많습니까? 예. 이제 수성구라 하더라도 우리가 다 수성구는 아니죠. 저 미분양이 지금 파동이라든지 교통, 교육 환경 이런 게 좀 불리한 지역에 미분양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달서구도 현재 미분양이 2,400세대, 동구 1,600세대. 어떻게 보면 지금 달성군이 미분양은 43세대로 가장 적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제 저런 미분양이 우리가 지역별로 어떻게 소진되느냐에 따라 가지고도 앞으로 가격 시세가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면은 오늘날 이 13,000세대의 미분양은 과연 많으냐 적으냐 따져보면은 우리가 과거 2007년도에 미분양이 저렇게 많았어요. 2만 세대 정도 이렇게 미분양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미분양이 쭉 감소했죠. 이 미분양이 없을 때가 어땠습니까? 아파트 가격이 다 급등하던 시절이에요. 그러다가 지금 미분양이 이렇게 증가하니까 어떻습니까? 매매 가격이 쭉 떨어지고 있잖아요. 오히려 가격이 안정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미분양이 많은 거는 여러 가지 영향이 있습니다. 금리가 올라갔던 영향도 있고, 대구는 또 입주 물량이 많아서 또 신규 분양을 받을 이유가 없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미분양이 증가하고 있는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원래 신규 분양을 안 해요. 신규 분양을 안 하니까 미분양이 그도 증가하지가 않고 조금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신규 분양을 안 하기 때문에 지금 소비 심리가 살아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신규 분양을 한다고 하면 뭐라고 나옵니까? 대부분 기사에 청약률이 몇 대 몇인데 미달이다. 계약을 했는데 계약률이 이렇게 저조하더라. 그러면 이 기사를 보는 마음은 어떻습니까? 아, 대구 시장은 억실이 안 좋구나. 억실이 안 좋구나. 그만 지금 사야 돼 말아야 돼. 기다려야겠구나. 근데 다행인 거는 지금 신규 분양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신규 분양을 안 하는 데다가 서울에서 지금 수도권에 계속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 부동산이 회복하고 있다. 이런 호재가 나오니까 지방에도 소비 심리가 살아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거는 이제 신규 분양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영향이 큽니다. 입주 물량이 어디 가는 건 아니에요. 이 입주 물량의 영향은 시장에서 내년까지는 시장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회복하는 게 제한적이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옛날만큼 이렇게 쭉 올라갈 수가 없어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내년까지는 이렇게 바닥을 다지게 됩니다. 자, 부동산 거래가 어려워지니까 이건 아파트 실제 거래 건수인데 기본 대구에 평균이 한 1년에 한 2만 6천 정도 거래가 되는데 작년에는 거래가 몇 건이냐 11,000건이에요. 2020년도에 대구의 아파트 거래가 5만 1,000건이었습니다. 근데 21년도에는 2만 1,000건으로 거의 3만 건이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작년에는 뭐냐 하면은 11,000건이에요. 11,000건. 2020년도에 비하니까 4만 건 거래가 감소한 거예요. 작년에 어땠습니까? 팔락해도 안 팔리. 그래서 저한테 막 전화가 옵니다. 송 선생, 우리 아파트 내놨는데 보러 오는 사람이 없다. 저한테 막 걱정을 해요. 제가 왜 하라고? 그래서 제가 얘기하죠. 진작에 내놓으라 카이, 진작에 내놓으라 카이 말 안 듣고 입주대 다 닥쳐가 내놓으라 카이 게 되나 내가. 안 그러면 막 급하거든. 싸게 내라. 많이 벌었잖아. 예, 이렇게 막 야단을 냅니다. 그래가 어떤 사람들은 진짜 뭐 팔기도 파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에이 모르겠다. 막 벌었는데 막 기다려보지 뭐 올라가지 뭐 어디 가겠나. 이 사람 형편에 따라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버텨보자 하는 거고 또 경제적인 형편이 안 되고 이 집 팔아가 딴 데 빨리 가서 잔금 쳐야 될 사람들은 막 속상해서 환장합니다. 막 부글부글 끓어요. 그때 팔았어야 되는데 그때는 안 물어봐요. 그때는 지 알아서 다 잘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아파트 실거래 가격이에요. 실거래 가격을 지수로 나타냈어요. 야, 이거 한번 보십시오. 저 인천이 2020년도부터 해서 이렇게 급등했다가 쫙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죠. 서울도 가격 올라가는 거 보면은 무섭습니다. 저렇게 무섭게 올라갔다가 저렇게 떨어졌다가 다시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대구는 있잖아요. 뭐 올라가기는 올라갔어. 근데 지금 언제까지 떨어졌느냐 하니까 2019년 1월 기준으로 떨어졌어요. 2019년 1월 기준으로. 올라가는 거 다 까먹었어요. 다 까먹었고 그것도 약간 올라갔어요. 바닥을 찍고 금매 물건이 거래가 되면서 바닥을 찍고 조금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대전, 부산이 대구하고 비슷한 수준이고 세종도 다시 급락이 했다가 다시 조금 올라가고 있네요. 이게 지금 심리적으로 언론에 나오는 것처럼 회복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거래량이 회복하고 있어요. 거래량이 회복하니까 뭐냐? 싼 물건들은 사고 있는 거예요. 싼 물건들이. 자, 우리가 한국부동산원의 매매 가격 지수, 주간 아파트 지수 막 나옵니다. 언론에서, 방송에서 이 기사 나올 때마다 그렇게 쓸 게 없나? 60 몇 주 동안 매번 떨어지고 있대. 다 안다. 예, 방송에서 안 나와도, 기사에서 안 나와도 우리 아파트 떨어진지 다 알잖아요. 예. 근데 이 서울, 부산, 전국적인 이 평균에 비하니까, 대구는 이만히 떨어졌네요. 이만히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전국적에 비하하더라도 대구는 입주 물량이 많다 보니까 다른 지역보다도 더 많이 떨어졌는 거예요. 더 많이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대구하고 부산은 아직도 끝 지점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어요. 끝 지점이 거의 보합세인데. 근데 서울은 뭐냐? 서울은 요 끝 지점이 올라가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했지만 이 서울을 우리가 지방이 따라갈 수는 없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부동산, 아파트 거래량이 증가합니다. 우리가 2020년도에 저 월별 거래되는 거 한번 보십시오. 저렇게 거래량이 많았다가 2021년도 막 거래가 바닥을 칩니다. 바닥을 치다가 올려 들어서 다시 거래량이 회복을 하고 있어요. 아파트 거래량 보니까 이게 지난 1월 달까지 이랬습니다. 1월 달까지 그렇다가 전국에서 올라가고, 대구는 어떻습니까? 대구는 2월 달, 3월 달, 4월 달 장난 아니게 거래가 많았네요. 4월 달에 전국에서는 아파트 거래량이 좀 꺾였는데 대구는 4월 달에도 아파트 거래량이 더 치고 올라갑니다. 이거는 뭐 어떤 현상이냐 하면은 지난해 워낙 거래될 게 거래가 안 됐어요. 실수요자마저도 지금은 집 사면 안 돼, 기다려보자, 뭐 이런 게 이제 팽배했던 게 지금 이제 바닥을 다지고 회복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드니까 지금 저가 매수세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평형이 많이 거래됐느냐? 우리가 한 세 가지를 구분해 봤어요. 전용 60제곱미터 이하, 그 다음에 60에서 85제곱미터 이하, 85제곱미터 초과. 2020년도에는 보니까 24평 이하가 37%, 21년도에는 24평 이하가 50% 정도 거래가 됐네요. 그러다가 23년도에 왜 그래요? 작은 평수가 거래가 많이 돼야 되는데 원래 거래되는 거 한 4개월 동안 분석해 보니까 오히려 25평 이하의 아파트 거래량은 줄어들었어요. 어느 게 많이 늘어나느냐? 전용 84제곱미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28평에서 34평 아파트가 거래량이 47%에서 54%까지 늘어났고, 그 다음에 85초과가 예전에 부동산 호황기 때는 15%까지 거래됐다가 지금은 한 9.8%. 이게 참 놀라워요. 원래 이 경기가 회복할 적에는 작은 평수의 거래량이 수반이 돼야 되는데 이번에 거래되는 거는 전용 85제곱미터의 큰 평수들이 어느 정도 중산층에서 거래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연령별로 누가 샀느냐? 연령별로 20대가 뭐 6%까지 가다가 4%대로 떨어졌고, 연령별로 보니까 이 아파트 사는 사람들이 30대가 제일 많아요. 30대가 21%에서 27%까지 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60대 이상은 뭐냐? 60대 이상, 21년도에 60대 이상이 28.8%였던 것이 21%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연령대가 많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내 집 마련의 목적이 아니라 약간의 투자적인 목적으로 가는 비율이 높았다. 근데 지금 30대의 거래량이 증가했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실수요자들이 지금 거래를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대법원의 등기정보 강장에 들어가 보더라도 누가 거래를 하냐면 생애 최초로 내 집 마련을 하는 사람들의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어요. 이번에도 무슨 얘기입니까? 투자자들이 지금 집 안 사요. 대부분의 30대, 40대들이 지금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실수요자 목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실수요자 30대, 40대는 뭐냐? 지금 안 사면 앞으로 집 못 살 거야. 약간의 이런 위기적인 그 마음이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쌀 때 사자. 그래서 30대, 40대가 거래량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여기 계신 뭐 엄마들이 사주는 거 아니지? 그래서 보니까 어머니는 아들 집 사주신 건네. 2023년 구별 분양권 거래량. 분양권 거래량 보니까 중구가 거래량이 제일 많았네요. 중구가 분양권이 많았고 동구, 서구. 그렇다는 얘기는 아마도 저 동네에 입주 물량이 많이 몰려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수성구가 거래량이 생각보다 적어요. 수성구하고 달서구, 북구 이쪽 동네는 분양권 거래량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았습니다. 중구, 동구, 서구가 뭡니까? 우리가 핵심 동네는 아니잖아요. 대신에 뭡니까?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해요. 가격이 저렴한 동네 가서 사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처음 집 샀을 적에 아무 연고도 없는 북구 칠곡에 가서 사는 것처럼. 집이 싸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뭐냐 하면은 거래량이 되는 거는 입주 시점을 도래한 저평가된 아파트의 거래량이 많고 그 아파트가 여러분들이 가장 현실적으로 가장 적합합니다. 우리가 어떻습니까? 입주 시점에 몰려있는 아파트가 가격이 가장 저렴해요. 왜 그러냐면 1000세대가 입주한다면은 입주 시점에가 전세 물량도 가장 많고 매매 물량도 가장 많아요. 왜? 내가 비싸게 내서는 살 사람들이 안 살 거잖아요. 상대방보다 내가 좀 싸게 내야지 거래가 될 거니까. 그런 조급한 마음들이 생겼기 때문에 가장 매물이 많고 가격이 저렴해요. 살 사람이라면 언제 삽니까? 입주 시점에 사야지 가장 싸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언제 팔아야 되나?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1년 전에 팔거나 아니면 놈들 등기 다 치고 나는 경제적인 여유도 있어. 그래서 등기는 안 치지만 최대한 연체를 좀 물어가면서 버텨보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일정 수준 올라갑니다. 올라가요. 우리가 뭐냐 하면 입주 아파트는 입주가 완료되면 그때부터는 할인할 이유가 없어요. 왜? 그때부터는 할인 금액이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 분양 금액으로 거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입주 시점에 가장 저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형편되면 실입주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즘 전월세가 많다고 얘기하는데 옛날에는 아파트 대부분 다 전세였어요. 80%가 전세였다가 60% 전세였다가 지금은 아파트 전세율이 53%까지 떨어졌습니다. 월세 비율이 그만큼 높아졌는 거예요. 저거는 물론 전세 사기 사건이라든지 등등이 있어서 그럴 겁니다. 최근에 전세금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서 임차권 등기한 건수가 전국에 7만 건이 됩니다. 이 7만 건이 되는데 서울, 경기, 인천에 가장 많고 대구는 1193건. 생각보다는 많지가 않습니다. 지금 세입자가 보증금을 받아야 되는데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게 대구는 지금 한 요 정도 규모밖에 안 되는 거죠. 심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수분양자의 미입주 사유를 보니까 기존 주택 매각 지연이 한 44%, 세입자 미확보가 26%, 잔금 대출 미확보가 20%, 이 정도로 나타나네요. 뭐 여러분들도 다 뭐 비슷한 범주에 들어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하여튼 정리해 보자면은 지금이 위기이다. 입주 과잉이고 부동산 침체이고 가격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위기다 할 수도 있겠고 또 한편으로 이제 기회다 입장에서는 금리가 안정되고 거래량이 상승하고 있어서 또 기회적인 요소가 있다라고도 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시장을 해보면 우리가 지금도 뭐 하락이다 또 아니면 저점이다 반등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이제 거래가 증가하고 있는 거, 금매 물건이 빠지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은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우리가 주식이 항상 반등할 때 보면은 거래가 먼저 수반이 돼야지 그 다음에 가격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서울 쪽에는 이제 부동산 규제 완화되어 있고 금리가 인하되면서 서울 수도권으로는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리해 보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기존에 집을 팔든지 또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기존 주택을 뭐 새를 놓을 것인지 또 아니면 새 집에 이사 들어가야 될지 이런 판단을 해본다면은 지금 당장에 일비 하기는 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제 입주하는 아파트를 저는 이제 매수하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 지금 입주하는 아파트를 사야 되느냐 하면은 이 입주하는 아파트는 과거 3년 전에 4년 전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열광했던 아파트예요. 그런데 그때 3년 전, 4년 전 분양 가격으로 지금 살 수가 있잖아요. 거기다가 마이너스 프리미엄으로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앞으로 공급할 아파트는 어떠냐 하면은 건축비가 엄청나게 올라갈 수 있어요. 금융 비용이 거기에 다 수반돼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도 분양 가격은 지금보다 훨씬 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입주하는 아파트를 여러분들이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얘기해 보면은 여러분들이 형편만 된다면은 그 아파트를 팔기보다는 가지고 간다면은 오히려 경제적인 이득을 취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거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처해진 환경마다 달라요. 이 어려운 시기, 원래 지금 바짝 회복한다고 다 끝은 아니라 이게 계속 주기적으로 내년까지는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년 2년까지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고통을 수반합니다. 지금 팔고 나면은 경제적인 손실로 인해서 없애버릴 수는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다시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팔지 않고 지고 가게 되면은 앞으로 2년 동안에도 마음의 고통은 수반됩니다만은 그 결과는 어떻게 이어질지는 우리 경제 상황을 보면은 항상 등락을 거듭합니다. 그런 등락 거듭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오래 버티면은 또 여러분들은 또 다시 좋은 기회를 맞을 수가 있습니다. 뭐 더 뒤에 강의 자료는 남아 있습니다만은 제 시간은 한 2시간을 해야 되는데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한 1시간 10분인데 또 시작이 한 10분 늦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오늘 엘리베이터 입구에 보니까 매일신문사에서 시를 하나 적어놨더라고요. 매일신문사에서. 제가 그런 걸 또 눈여겨서 잘 봅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의 마음하고도 비슷할 거예요. 그 시가 흔들리며 피는 꽃이었습니다. 도중한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흔들리며 피었나니 흔들리며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람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아름답게 피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람 어디 있으랴. 감사합니다.